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윤석열 최후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시간만 질질 끌고 헌재에 나와서까지 거짓말을 늘어놓는 꼴을 보는 것도 이제는 끝입니다. 변론하겠답시고 헌재에서 무슨 말을 꺼낼 때마다 해당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가 터지면서 이제는 윤석열의 탄핵 자체는 이미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윤석열은 끝까지 군 수뇌부에 모든 걸 떠넘기고 본인은 책임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전혀 소용없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 윤석열이 명확하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자신은 인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분 15초 뒤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합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자 발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인원이라는 단어는 그전에도 윤석열은 자주 썼습니다.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인에도 인원이 다 들어갔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지난해 3월 27일 23차 비상경제민원회의에서도 인원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 지난해 4월 1일 있었던 전공의 파업 관련 연설문에도 3차례나 인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은 또 12월 16일 홍장원의 체포공작과 곽종근의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합니다. 또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여러 증언과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윤석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극단 세력을 또 선동해서 서부지법도 모자라 헌법재판소 폭동까지 부추기려는 의도입니까? 이런 윤석열의 뜻을 미리 간파한 것인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런 거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되어 재팔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제정신입니까? 최상목 대행은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조인 출신 공직자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테러를 주문합니다. 법조인 출신 공직자가 법치를 부정합니다. 이 정도면 특수협박죄, 아니 국헌문란 내란을 사주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 요구합니다. 제2폭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그때 12월 3일 당시에는 150명이라는 기억이 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기억에는 그 150명이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의결 그러니까 정독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제 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다 사상하고 증인이 오로지 기억에 의해서만 말해라. 이런 그렇게 뜻입니다.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이렇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고 150명 맞습니다.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 당시에.
당시에는 그 12월 3일 당시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 부분 이후에 제가 그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확인했습니다. 사람한테 들었다는 얘기지 예. 증인의 기억에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도 지금은 제가 그때 당시에서 그 부분 아니 때문에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것이 생각이 난 거냐는 말이에요. 150명은 그렇습니다. 들었다고요?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그다음- 있는 게 아니라 들은 얘기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150명도 들은 얘기입니까? 150명은 나중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그거를 그 뜻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 여기서는 증인의 기억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얘기했소라고 얘기해서 아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증인의 기억에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첫조 당일날 없었는데 그 부분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예. 그건 나중에 당일은 아닌데 그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예, 예. 150명. 예.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그거는 말이에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맞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문을 부수고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인원입니다. 끄집어내라. 밖으로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 예, 거기에 의원이라고는 제가 그렇게 안 썼습니다. 아니 증인이 들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자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예, 전화로 제가, 들은 얘기가 인원입니까? 예,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인원을 들었습니다. 끄집어내라. 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국회 내에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예,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원을 다 끄집어내라. 라고 예. 제가 표현한 말씀, 제가 표현하고 아닌데 이건 지금 말씀은 또 다른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예.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인원, 의원이 아니고 예, 인원.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그럼 150명 얘기는 언제 했어요? 150명 얘기는 이제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자꾸 이러잖아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분명히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냐라고 했더니 150명 들은 기억이 생각났다. 나중에 얘기를 그거는 들어보니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 하면서 했던 거 대통령이 어디건 제가 방금 말했던 세 마디 줄 그게 그러면 150명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까? 예 그때 당시 나중에 제가 듣고 기억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워딩은 딱 그 세 줄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예. 내용. 예,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먼저 그 증인 지금 구속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소돼 있고. 예, 기소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오늘 이제 진술을 거부한다는 뭐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저 지금까지 진술 거부를 한 번도 안 하고 다 했습니다. 다 하셨고 또 자수서 내셨잖아요. 예, 자수서 냈습니다. 그 제출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자수서를 제출한 이유는 첫 번째 계기는 12월 5일 날 김용인 전 장관이 저한테 이 비화폰이 이거는 녹화가 되고 이제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얘기를 5일 날 저녁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얘야 707이나 얘야 여단장 지휘관들이 모든 상황이 다 처벌받는 소리가 저한테 막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자주서를 진실되게 써놔야 제가 이후에라도 제 기준점에 대해서 안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놓고 그거를 기조로 계속 동일한 진술을 해왔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기억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에, 제 기억으로 쓰다 보니까 시간의 편차가 있거나 내용이 조금씩 용어 바뀌는 게 어떤 거는 조금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 기준점을 제가 명확하게 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써서 제출하고 그 방향과 내용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진술해 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날, 그러니까 12월 4일 00시 30분에 이제 대통령하고 통화한 그 당시 상황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707 단장인 김현태 단장은 국회에 직접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화상회의 시스템 연결이 안 돼 있었고 비화폰 통화만 가능했죠.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공수 단장 이상현 단장은 그때 국회에 가긴 갔는데 차량 안에 있어서 그 화상회의가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그 1공수 지휘통제실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일야단장 차량 스피커를 통해서 같이 나오게끔 그렇게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화상회의가 연결된 건 아니고 화상에 나가는 목소리가 목소리가 예. 거기 들렸다. 예. 그 다음에 노재현 중령이 누군가요? 법무실장입니다. 노재현 중령은 사령부 그때 법무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전사 법무실장. 예, 특전사 사령부 법무실장입니다. 법무실장이었죠. 그 다음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이제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계엄사령관이었고, 예,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차례로 이렇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 예. 00시 30분에 이제 대통령이 증인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예, 그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통화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증인이 이제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냐면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 건이라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이거는 그 지시를 듣고 그냥 증인이 생각한 거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건 아니죠. 예, 그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주임단장 참모들한테 논의하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그랬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김현태 단장하고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나요? 비연패 단장한테 테이저건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야, 테이저건을 써서 그 부분이 되냐라고 했더니 김현태 단장이 저한테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테이저건 쓰면 위험해서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바로 했고,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중지 지시를 그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한테서 아까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저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나, 해야 되나, 저 행위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의도 해보고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증인이 지금 갑자기 공포탄 써야 되나, 테이저건 쏴야 되나, 전기 끊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건데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증인이 그 생각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무슨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이걸 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00시 35분에 이제 김용현 장관이 비화폰으로 증인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때 그때 워딩은 또 어땠는지 이게 말이 자꾸 바뀌어서 지금 검찰 조서에는 국회의사당 문 빨리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돼 그게 있는데 이제 김용인 전 장관 어딩은 제가 그래서 자수서에서도 지금도 거기다 가로 열고 뭐였냐면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장관은 대통령까지 제가 2번밖에 통화했기 때문에 워딩을 기억하고 있는데 김용인 장관은 제가 10여 차례 이상 계속 통화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워딩은 김용현 장관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현 장관이 어떻게 말했다고 딱 집어서 얘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고 나서도 또 이제 김현태 단장하고 또 통화를 했죠. 김현태 단장하고는 그 뒤로 통화 10여 차례를 계속 통화했기 예, 때문에 계속 통화했고 예.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나가 있던 그 일여단장 이상현 단장하고도 또 통화를 한 거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증인이 그 김현태 단장한테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죠. 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김현태 단장도 그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줘서 예. 그럼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때 법무실장 노재현 중령이 뭐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법무실장이 저 우측 끝에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사령관이 그거는 사령관 권한이 아니고 계엄사령부에서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이 지침을 받고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조언을 듣고 옆에 있는 참부장이 너한테 야, 계엄사령관 전화 좀 연결해 봐라. 그래서 계엄사령관 제가 직접 전화를 제가 했고 하면서 무기 사용 공포탄 테이저건 비살상 무기 사용 승인에 대한 이 지침이 필요하다. 이 말을 대화를 했는데 그 과정상에 전달 과정상에 제가 이걸 사용 승인을 건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그쪽 받아들여서 그거는 제가 12월 10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는 의사소통하면서 이거 뭔가 오해가 생겨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충장도 그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서 끝났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밑에 사용 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밑에 전파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쭉 갔습니다. 예. 이제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이제 진술을 한 게 있어요. 이제 거기를 보면 00시 50분경에 그러니까 아까 그 국방부 장관이 증인에게 전화한 게 00시 35분인데 지금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00시 50분경에 그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해서 그 전화 내용은 뭐냐? 국회의 병력, 그러니까 군인, 국회의 병력, 그다음에 경력을 증원해라. 이제 그거를 이제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00시 50분. 동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증원하라고. 증원하라. 예. 증원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병력하고 그러니까 군인하고 경찰을 증원하라고 계엄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 바로 직후에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국회에 경력을 증원해달라, 그러니까 경찰을 더 증원해달라 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그 전화를 받고 그걸 막 끊었는데 증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현 상황에서는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예하부대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령관님이 결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그건 있어요. 말이 예하부대 김현태 단장도 건의받으면 거기서 제가 건의를 받는 건데 김현태 단장은 저한테 제가 그 워딩 분명히 기억했잖아요. 사람 많아서 위험해서 안 됩니다라고 해서 안 된다고 건의했지 그거를 저한테 사용하겠다고 건의를 들어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중지시켰고 그 승인 지침을 법무실장이 계엄사령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렸듯이 왜 예하부대에서 제가 사용 승인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한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좀 기억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랬더니 이 박한수 계엄사령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하고 우선 기다려라 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합참차장, 정책실장, 비서실장하고 상의를 하고 한 1분 정도 상의하고
바로 이건 안 된다 하고 결론을 내리고 증인에게 다시 전화해서 사용하지 마라. 예, 이렇게 전화했다는 그 건데. 순서 맞습니다. 중간에 예, 그렇게 그렇게 전화 얘기하고 예, 받았습니까? 끊고 다시 전화 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 그 공포탄 테이저건이라는 그 이런 논의 자체는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거 제가 707 특임단장하고 그 부분들을 논의를 했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때 중지시켜놓고 있다가 지금 법무실장이 저한테 갑자기 그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전화를 하게 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시가 없었으면 증인이 그런 생각을 할 리도 없었다는 예, 거고요. 그 상태에서 법무실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 상황에 그냥 그대로 쭉 갔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